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잦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화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km 떨어진 가디나 지역까지 번지며 사상 최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3,000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나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혼란에 빠진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이 대두되고 있어 의아함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 때문에 한국인들이 관심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4분의 1 정도의 면적을 집어삼킨 LA 산불은 꺼질 생각을 하지 않고 규모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해당 산불은 5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강풍으로 인하여 현재의 규모로 발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160km 강풍으로 인하여 해당 불길은 베테랑 소방관마저 위협을 느낄 정도였는데요. 이와 동시에 많은 이들이 현재 소방체계로 인하여 해당 산불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체계는 소규모 화재 진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규모에 대한 대비 체계가 아예 없었기에 화재 진압이 지연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화재로 인하여 무려 18만 명 이상의 인구가 대피한 상황이며 건물만 하더라도 1만 2천여 채 이상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전 세계 일기예보를 제공하는 아큐웨더에 따르면 해당 산불로 인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와 경제적 손실은 적어도 약 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해당 불길이 제대로 진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약 10% 정도만 진압이 되었으며 돌풍이 예보된 상황이라 진압이 되는 속도보다 산불이 커지는 속도가 더 빨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특히 LA의 내륙에 존재하는 게티 미술관을 비롯한 많은 명소들이 화재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사망자가 16명으로 늘어나며 확인되지 않은 인명피해도 많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언제쯤 해결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LA 소방체계는 한두 건의 산불에 대한 대비 체계만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산불에 대한 체계가 없는데요. 그렇기에 커지고 있는 산불에 대응할 인력조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LA 상수도 시스템 또한 대형 구조물이나 주택 화재 진압을 목적으로 했을 뿐 대형 산불에 적합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산불 초기, 진압하기 위해 평소의 4배가 넘는 물을 사용하자 수압 저하 및 소화전 고갈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용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결국 초기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형 화재로 번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산불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규모도 규모이지만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의 저택이 상당수 분포되어 있는 LA 부촌에도 피해를 입혔기 때문인데요. 해당 산불로 인하여 배우 멜 깁슨, 제프 브리지스, 애덤 브로리, 마일로 벤티미글리아 등의 저택이 피해를 입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와중에 배우 세바스찬 해리스는 자신의 35억 원 상당의 저택을 지키겠다며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집에 남는 기상천외한 행동을 했는데요. 그는 커다란 산불 앞에서 자신의 저택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야외 가구를 치우기도 하고 지붕에 물을 뿌려보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불을 이기기에 역부족이었고 다행히도 늦기 전에 현장을 탈출했는데요. 덕분에 대피령을 무시하는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지 모두에게 알려주는 지표가 되었죠. 이런 황당한 인물 외에도 우리에게도 친근한 박찬호 선수의 저택 또한 불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산불은 누구에게든 피해를 입힌 재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산불을 틈타 또 다른 재앙이 기승을 부렸으니 바로 현지에서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절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피령으로 사람들이 집을 비우는 것을 틈타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인데요. 심지어 이런 일이 너무 잦다 보니 야간 통금령까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통금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혐의로만 20명이 넘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피해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반대의 의미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LA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었는데요. LA에는 코리아타운이라는 공식 명칭을 지닌 곳이 있을 정도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화재는 한인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피해를 입은 한인들은 다른 이재민들처럼 망연자실하게 있는 것이 아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 놀랍게도 다른 이재민들을 돕기 시작한 것인데요. LA 한인회에서는 산불 피해를 돕자는 배너를 올렸으며 이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스크와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이불을 기부받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던 한인들조차도 돕겠다면서 직접 대피소로 찾아와 손길을 내민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휴가까지 내고 대피소와 구호 물품 창고에서 봉사를 한 한인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집을 내어주며 이재민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봉사자들이 늘어나자 미국 언론사들은 한인들의 이타적인 모습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인들과 관련된 인터뷰와 글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중 현재 한인들이 현장에서 어떤 도움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글을 발견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현재 산불 피해를 받은 LA 지역에서 10년이 넘게 사셨던 분입니다. 기후변화로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할머니가 하신 적은 있었으나 이런 피해를 할머니가 받게 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은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산불이 났던 당시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던지라 할머니가 계신 LA로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당시 할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할머니와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한 한국인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저희 가족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사람들이 한숨을 쉴 정도로 심한 인종차별주의자셨거든요. 특히 유색 인종 중에서도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심한 분이신데 한국인의 집에서 지낸다는 이야기는 제가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죠. 너무 놀란 나머지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괜찮으신지 물어봤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저에게 괜찮냐고 하실 정도였죠. 저희 가족은 최대한 빠른 비행기로 할머니에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며칠이 지난 상태였죠. 다행인 것은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잘 지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의 음식에 푹 빠졌다면서 자랑스럽게 김치도 잘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한인 부부에게 인종차별적인 말은 하지 않으신 모양이라 안도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함을 전하자 그들은 할머니와 즐거웠다며 간혹 놀러오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친해진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혐오하던 동양인과 이렇게 잘 지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인 부부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할 따름이었죠. 제가 퇴근하고 나서야 할머니는 입을 여셨습니다. 산불 대피령이 내려진 당시 할머니가 재난 문자를 켜두지 않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대피를 하던 시기에도 할머니는 그 행동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집에만 있으셨다고 하죠. 그때 이웃으로 있던 한국인이 할머니에게 대피해야 한다고 계속 알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욕을 하며 가라는 할머니를 끝까지 기다려주기까지 했다죠. 결국 불길이 가까이에 왔다고 느껴졌을 때쯤 할머니가 드디어 생각을 바꿔 한국인의 차를 얻어 탔기에 화마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죠. 하필이면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망가져 저희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신 거였습니다. 한국인의 도움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대피소에서 버텨보려고 했으나 잘 안 되셨던 모양이더군요. 추운 날씨에 취약한 할머니에게 대피소는 버틸 수 없던 장소였던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쯤 한국인 이웃이 다시 도와줬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다들 자기 살기 바빠 할머니를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지인에게 부탁하여 저희 가족과 연락이 되기 전까지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유일한 사람이었다죠. 솔직히 그 와중에도 동양인이라서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른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으나 딱히 방법이 없어 순순히 그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인 이웃의 지인이 바로 한인 부부로 그들은 할머니의 일을 진심으로 마음 아파했으며 할머니가 평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이야기만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불행을 겪었으니 더 큰 행복이 다가오려고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 그래도 할머니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이야기 등. 덕분에 할머니는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고 이런 섬세한 사람들을 싫어했던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을 정도라더군요. 더군다나 해당 부부는 자신이 가족이 화마에 휩싸인 것도 아닌데 대피소에 기부할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직접 가서 봉사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런 행동은 할머니와 지낸 부부만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인 사회에서는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조차 아픔에 공감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부끄러워졌다더군요. 그동안 자신은 아무 이유 없이 도움을 준 적도 없으며 도움을 받았을 때 당연하다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한인 사회에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현재 할머니는 저희와 함께 호텔에서 지내고 계시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대피소로 가서 자신이 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돕기 위해서 노력 중이십니다. 할머니가 누군가를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인 것은 손녀인 제가 볼 때도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번 일이 저희에게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만큼 얻게 된 계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루빨리 화재가 진압이 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분위기를 띠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사태에 한국인들의 행동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행동이 더 화제가 된 것은 산불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주지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행정당국인 LA시장 역시 아프리카 가나로 출국하면서 더 큰 화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않아 비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한인사회에서 손길을 건네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자 하는 행동은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기 충분했던 것인데요.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인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으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인데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는 존재가 바로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대규모 진압 방법을 찾아 하루빨리 LA 산불이 진압되기를 바라겠습니다.